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스닥 지수만이 홀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나쁘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워낙 좋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체 효과는 약간씩 모자랐지만 그러니까 장중이면 사실 보면 진짜 가장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가격대라도 최고로 갔었던 거로 보면 S&P 500이 오늘 또 다시 장중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밀렸지만 여하튼 올해 벌써 47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술주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등이 섹터가 좀 주로 올랐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오늘 좀 혼조권에 머무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어제와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걸쳐서 하원 상원에 잇따라서 일단 의회 청문회가 있거든요. 물론 요즘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여하튼 여기 가서도 시장 기조를 현재의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했고요.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테이퍼링의 논의를 또 다음 달에 한다고 하는데 그 테이퍼링을 충분히 미리 예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 금리 인상의 걱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관심만 더 가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오늘 10년물 금리는 좀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는 소비자 물가,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7.3%가 올라갔습니다. 전년도 대비요. 사상 최고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록이 집계한 이래는 최고 기록이 됐고요. 전월 대비도 1.0%, 전망이 0.6%였으니까 어제와 마찬가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나왔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 기업 몇 개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일 관심이 블랙락이었는데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지만 워낙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주가 더 오르겠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오늘 3% 떨어졌습니다. 주당 이익은 $10가 넘어섰고요. 전망 9.46달러. 물론 많이 나왔지만 깜짝까지는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레리 핑크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 장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생방송에 전화로 연결해서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를 계속할 것이다. 다만 상반기와 같은 상승보다는 하반기에 약간 쉴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상승폭이요. 그리고 블랙락의 기본적인 관점인데요. 유럽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비즈니스 트립을 한 2주 동안 전 세계를 다녀왔는데 유럽에 대한 생각이 훨씬 좋다. 특히 이탈리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 회복에 지연될 우려는 자기는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특이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도 지난달에도 한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이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변화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미국의 어떤 경제의 어떤 기본은 소비자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가를 싸게 만들고 싸게 제조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덕목이었다고 보시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수년 동안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자국 보호를 하면서 경영학과랑 약간 다른 거죠.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만들고 약간 돈이 들더라도 환경 친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물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경제에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강조하는 거지만 ESG에 대한 강조를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아주 실적이 좋았지만 2.5% 떨어졌습니다. 항공주는 엇갈렸습니다. 델타 항공은 생각보다 손실은 적게 발표했지만 재미가 없었는데요. 약간 나름 뜬금없는 건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실적은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우리 식으로 보면 깜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상당히 아주 조금이라도 세전으로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 파지티브하게요. 이것이 오늘 주가를 아메리칸 항공은 3%를 오늘 반등시키는데 요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판단과 더불어서 오늘 실적 발표해줬던 기업들 또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엇갈리는 주가 흐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제 단연 시장의 주인공은 S&P 500 기업들 가운데 가장 환하게 초록불을 켜줬던 애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폰 생산량과 관련된 보도가 전해졌네요. 네, 어제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좀 아시아 쪽에서 그런 뉴스가 먼저 나왔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나름
단독 기사를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몇 명한테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신작이요. 이제 금년에 뭐 아이폰 13이 될지 13이 될지 다른 이름이 나올지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어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신작이 금년도 지금 애플이 그 협력사죠. 공급사들한테 물량을 20% 정도 늘릴 것을 요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기 물량이거든요. 초기 물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7,500만 대를 주문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이 수량을 9천만 대로 올리자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아이폰에 대한 인기 그리고 아이폰 13이 됐건 이런 거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에 늦춰졌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9월 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흔히 얘기해서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거 TSMC 우리나라에서 워낙 관심이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인데요. 오늘 0.4% 정도 올랐고요. 퀄컴이라는 거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퀄컴도 한 1.8% 정도 올라갔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기타 빅테크 주식 몇 개 확인드리면 아마존이 어저께 이어서 약간 좀 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강보합 정도 움직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건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주식은 지금요. 0.54%가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유튜브 많이들 보시는 거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보시는 분이 꽤 많고 지금도 많이 보실 테고 다시 보기도 많이 보실 텐데요. 구글도 오늘 0.5%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럴 때마다 구글이 더 올라갈까요? 알파벳 더 올라갈 거라고 질문 제가 수도 없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는 대답은 내일은 안 보시겠냐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알파벳 주가 올라간다. 딱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그 인지조화, 내가 쓰는 거, 내가 직접 내일도 살 거, 뭐 이런 기업이라면 그러면 고민할 게 없다.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저는 딴 걸 하라 그러죠. 고민할 게 있으면 네, 다른 걸 차라리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유튜브 매일매일 보잖아요. 알파벳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랠리를 달리는데 앞으로 더 갈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내가 계속 쓸 거냐 이거를 생각해 봐라. 거기에 대한 답이 예스면 그러면은 사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고 계십니다. 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빅테크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 있어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볼게요. 룰루레몬 투자 의견 상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룰루레몬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 언급해 드렸지만 이거가 이제 백투스쿨 시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백투스쿨과 백투워크가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2번 미국의 10대들의 소비 트렌드 얘기할 때마다 3년째 지금 미국의 10대 여성들의 가장 핫한 브랜드는 지금 나이키가 아니라 지금 룰루레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많이 입는다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나 이렇게 본인이 안 쓰시더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누가 지금 레깅스를 입고 출근하냐 그러는데요. 오늘 딱 골드만삭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직장에 가서도 입는 일상복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2, 3년 후에 입고 다니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부인할 수가 없네요. 예, 그게 지금 현실이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이 룰루레몬을 그냥 보통 바이도 아니라 컨빅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컨빅션 바이란 골드만삭스의 용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강력 매수거든요. 그래서 447달러를 제시했는데 월가 최고 목표 주가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런 트렌드를 좀 이해하시고 만약에 룰루레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것도 여전히 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다만 저런 걸 누가 입느냐 하신 분은 보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같은 분이 오늘 여성 애널리스트인데 몇 개를 더 얘기했습니다. 예티도 오늘 매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예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소위 텀블러라든가 그쵸. 쿨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박스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핫한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역시 매수 의견을 113달러 얘기하면서 뭐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바로 직행갔다가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에스테레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테레오도 제가 월요일 날 방송할 때도 제가 놀면 뭐하니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네. 풀어보면 지석진 씨가 우리 같은 향기를 마시자고 나눠줬던 거 있죠. 그게 딱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도 에스테레오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요? 네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네. 뭔지. 그거가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요.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하튼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중립에서 2단계를 올렸습니다.
강력 매수를 올려줘서 355달러로 얘기했는데요. 하나 더 이 말이 나온 게 오늘 화면은 준비 안 해봤지만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지불하고 사시겠습니까? 물론 현금을 갖고 와서 5만 원, 10만 원씩 자기 압수표 내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뭔가 꺼내지 않습니까? 카드죠. 비자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같네요. 좋아요. 자, 지금 살펴본 이 특징주들만 봐도 소매 관련 주식들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매 웨이브에 네네. 이제 나도 탑승을 해야겠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또 그러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약간 걸리기는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에 제가 뭐 늘 편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4단계로 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격리를 그런 것 좀 다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국가별로는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걱정도 있지만 해외 주식 하시려 그러면 해외 흐름을 좀 살피시라 그래서 오늘 좀 참고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게 맞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글로벌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앞서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한 번이라도 만든 사람인데요. 빠른 속도 올라가면서 지금 캐나다가 1등이 됐습니다. 지금요. 2위가 영국이고 3위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이제 미국은 많이 물론 많지만 그렇게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은 그런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것인데 제가 끝에 가면 한국 주식도 아이디어를 드릴 텐데요.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타와가요, 월요일자로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넘어섰거든요, 이 나라가. 네네. 그리고 화요일자도 1명이었고요. 제가 오늘 자세히 좀 아침에 새벽에 보고 왔는데 입원 환자가 2명입니다, 지금. 수도예요. 그리고 ICU라 그래서 좀 집중 치료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1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백신과 결국은 확진자 수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소비 회복이 가는 거가 되겠고요. 바로 이제 캐나다, 미국이랑 붙어 있는 게 같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의류 매장의 쇼핑객 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매장에 직접 가는 사람들인데요. 이거는 작년 대비가 아닙니다. 2019년 대비입니다. 네. 2019년 대비 지금 6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도 7월 1일인가가 아마 캐나다 데이라 그래서 연휴거든요. 네네. 그때 확 늘어났다. 지금도 약간 늘어진 것 같지만 2019년 대비 40%가 높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작년에 눌렸을 때 대비가 아니라 그냥 2019년이죠. 평균 대비인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게 바로 백투스쿨과 백투워크가 같이 있는 그런 시즌을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대 쇼핑 시즌이 기대됩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 기업에 대해서 확진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소매업종 ETF가 정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는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XRT라는 겁니다. 심벌이요. 저희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월가 어제 백투스쿨 에피소드가 올라갔거든요. 그랬었죠. 그거 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리테일 웨이브에 지금 편승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XRT라는 ETF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섹터별로는 시클리컬 섹터가 75% 차지하면서 가장 높고요. 또 탑10 종목도 확인해 보면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엣시나 리볼브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중고차 대표 기업이죠. 카바나나 카맥스 이런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리테일 웨이브에 탑승하고 싶은데 종목은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XRT 꼭 체크리스트에 추가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미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